네, 안녕하세요. 연합 인포맥스의 서영태입니다. 6일 상하이 이코노미는 뉴스 세 꼭지 준비해봤습니다. 우선은 오늘 시장부터 한번 가볍게 볼게요. 상하이 종합지수는 0.63% 올랐고 선전 성분지수는 0.26% 올랐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항생지수는 역시 0.29%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가져온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알리페이, 그러니까 중국의 알리바바의 엔트그룹에 그 소유되어 있는 알리페이와 비롯한 다른 중국 앱들 8개를 이제 행정명령을 내려서 거래를 금지시켰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저널 보시면은 제목이 이제 Trump issues new ban on Alipay and other Chinese apps.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뭐 알리페이를 비롯한 다른 중국 앱들을 금지시켰다는 건데, 보시면은 이게 알리페이, 위챗페이, 뭐 캠스캐너, QQ 월렛, 텐센트 QQ 이런 결제 앱이랑 그리고 메신저 앱 이런 앱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알리페이랑 위챗페이는 중국의 결제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이런 어플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중국 관련 앱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서명했는데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도 계속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이 행정명령이 실제로 발효가 되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피스를 떠나고 그 다음 45일 이후에나 발효가 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 전에도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1월 20일 이전에도 뭐 정부가, 상무부가 행동에 나설 수는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 행정명령에 따라서 상무부는 이제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런 앱을 평가할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중국의 앱들이 미국인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특히 미국 공무원들이죠, 미국 연방정부 이쪽에 일하는 분들의 정보에 접근하고 이 정보가 중국 정부에 제공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듯합니다. 때문에 이제 이런 앱들을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서 금지한 건데요. 근데 앞서서 지난해 8월쯤이었죠. 그때도 중국 바이트댄스의 틱톡, 이제 짧은 동영상 플랫폼인데요. 틱톡과 또 위챗을, 메신저인 위챗을 금지하고자 했었는데 법원이 이제 명령으로 이 행정명령이 시행이 중단됐습니다. 트럼프 백악관 측은 다시 항소를 했는데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때문에 이번에 내린 이 행정명령도 연방 법원으로 가게 될지 그런 점이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을 이끄는 주식 중 하나죠. 꾀이조 마오타이, 그러니까 구이조 마오타이주, 귀주 모태주라고도 하는 중국의 명품 바이주 업체. 바이주 업체가 시총이 5,070억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입니다. 이미 지금 이 명품 소비주 중 하나인 이 귀주 모태주는요, 뭐 루이비통이라든가 뭐 상당한 많은 소비 업종 그리고 식료품 업종 그런 기업들의 시총 훌쩍 넘었는데요. 중국 국제투자공사죠. 여기 CICC, China International Capital Corp. 여기서 이제 마오타이의 목표가로 2,739위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은 마오타이가 상하이 거래소에서 2,100위안으로 전장보다 2% 정도 오른 수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CICC가 설정한 목표가를 계산을 했을 때 시총이 5,070억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한편 이제 거타이지난 증권도 이 마오타이주가 2,317위안까지 오를 수 있다고 목표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 CICC가 제시한 마오타이주의 목표가는 PER이 이제 55배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CICC의 의견을 좀 들어보자면은 The market has underestimated Maotai's growth potential and secured outlook. 그러니까 이제 underestimated 하면은 과소평가를 했다는 거죠. 이제 마오타이의 성장과 뭐 이제 전망을 시장이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CICC가 보고서를 통해서 말했고요. 그리고 마오타이의 프라이싱 파워, 가격 결정력이 매우 강하고, 또 중국의 고급 소비가 확대됨에 따라서 이제 이 고급 명품주인, 중국의 위스키로 빗댈 수 있는 이 바이주가 더 소비가 늘어나고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오타이가 올해 수익이 20% 늘어난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또 상하이의 현지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은 새해 출발이 좋다면서 새해 출발이 좋을 것이라면서 내달 춘제 한국의 설날이죠. 설날에 또 성수기를 맞을 것이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명품 바이주를 중국인끼리 선물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다가오는 설날에 춘제 때 마우타의 매출이 또 오를 것이라 이런 전망이고요. 탑티어 주류 회사로 이제 양주 회사로서는 장기적으로는 the best buy다. 그냥 살만한 최고의 종목이다. 이렇게 S&P에 말했습니다. 예, 오늘은 또 중국의 경제 회복세를 다시 또 가늠해 볼 만한 지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찰신 PMI인데요. 찰신 서비스업 PMI입니다. 여기 찰신 중국 통용服务业 하면 이 服务业가 무슨 뜻이냐면은 서비스업입니다. 한국어로 직독을 하자면은 복무업이고요.服务 하면은 서비스 뭐 이렇게 중국어로 통한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12월 찰신 서비스업 PMI는 보시듯이 56.3을 기록했고 11월에 57.8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PMI가 지난 2개월의 상승세만큼 가파르진 않은데요. 상승세가요. 그래서 여전히 거의 10년 만에 최고 수준인 것이고요. 이 정도면은 PMI는 이제 50을 기준으로 경기 업황에 이제 서비스 경기 업황의 확장과 이제 위축을 가르니까요. 50을 윗돌고 있으니까 서비스 업황이 지금 확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경제가 또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신호로 해석되겠습니다. 같은 날 나온 이제 합성 PMI는 여기 있네요. 55.8을 기록했습니다. 11월이 10년 만에 이제 최고점이 57.5보다 조금 낮아졌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찰신 인사이트 그룹의 왕저 이코노미스트는 국내 服务业供求两者持续扩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서비스 업종에서 이제 공급이랑 수요가 양쪽이 이제 계속해서 확장세를 나타냈다는 뜻이고요. 다만 이전 2개월 전에 비해서는 약간 느려졌다, 둔화했다 속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또 왕저 이코노미스트는 지혜자의经济前景依然非常乐观. 그러니까 기업가들의 경제에 대한 어떤 전망이 여전히 매우 낙관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중국의 경제가 여전히 또 회복세를 이어가는 것을 이번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이러한 긍정적인 지표가 오늘 주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오른 것에 대한 어떤 근거가 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6일 상하이 이코노미 마치겠습니다. 연하 이포맥스의 서영태입니다.